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 비방 등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예, 검색과 박찬 사무관입니다. 아, 네. 여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조충렬이라고 합니다. 예,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인데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정보 공개 요청해가지고, 뭐 좀 물어보려고, 제가 선거 기록 보존소를 전화했더니, 전체가 전화를 안 받네요, 여기. 다. 예, 오늘 예. 저희 태풍 때문에 아, 저기 5시에 퇴근했습니다. 예. 저 오, 지금 잡무가 남아서 저도 잠깐 있고 있는 거고요. 아, 오늘이 특근? 태풍 때문에 예? 태풍이 태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 태풍 예, 때문에. 예, 5시에 저기 했습니다. 예. 아, 예, 그렇고, 예. 알겠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뒤에 제가, 또 인터넷 질의, 그 다음에 정보공개 요청 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2020년도 전북 선관위에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관내 사전투표 관련 개표 관리 원인 규명한 거죠. 이것을 소홀히 한 관계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완산구 직원이 어떻게 했길래 주의 조치가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 목록을 보면은 이게 공개고 보존 기간도 5년이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로 지금 비공개로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비공개 문서일 거예요. 감사 문서들이 다 비공개라서. 예. 아니죠. 이게 지금 그 이유가 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예. 그죠? 여기 적은 대로 구조 제1항 제4호예요. 그리고 5호 감사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판례를 쭉 봤습니다. 자, 이렇게 5호, 4호, 그리고 5호에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정보 공개에 관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뭐냐 하면은 개표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뭐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그리고 선관위 직원, 그리고 개표 사무원, 그리고 참관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장소에서 다, 예? 그 사람 특정인을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특정인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음, 에, 뭐, 비공개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특정인 또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이 성명과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렇게 알려주게끔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전라북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지금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그죠? 관련해서도 지금 비공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판례가 또 다른 판례가 있는 건지 정보공개 쪽은 소관 부서랑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법을 뭐 안 지킬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정보공개 쪽은 소관 부서랑 좀 뭐 그런 판례에 관한 논의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부분 또 아까 제가 예. 여기 이게 선거 기록 보존소에서 업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오늘 그렇고 근데 때문에. 인터넷 질의를 제가 하면서 네. 이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거기도 부서지만은 중앙선관위 감사과에서 김원철 주무관이 지난번에 그 답변했던 거. 응? 예. 참 이런 그런 자 김원철 주무관이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자 우리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용지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한다. 이래가지고 쭉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김원철 주무관은 자, 예. 그것을 했어요. 자, 단계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확인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번으로 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김원철 주무관이 얘기한 거는 이건 진짜 자, 원인 규명했는데 첫째, 그 가져올 때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함이니까 이게 보관되고 이제 이동되는 동안에 올 때 이제 넘어오는 서류들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원인 규명 그러니까 원인 규명 안에 그게 있어요. 응? 자, 그런데 김원철 주무관은 그건 우리가 그 원인 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소홀히 했다라는 의미겠죠. 원인 규명은 소홀히.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는데 그것을 이게 진짜 이 우리 그 일반인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쓰는 용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하셔가지고 바코드도 그죠? 네. 바코드도 마찬가지로 바코드하고 QR 코드를 얘기하니까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 여기까지 가버리고 그쵸? 예, 이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화하셨던 기자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저는 끝까지 저는 뭐 부정선거 이거는 밝힐 수 있고 부정선거 이거는 이게 이제 감사과 사안이랑 이게 아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게 감사과에 지난번에 이제 중앙감사 이게 이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앙선관위에 제가 질의를 한 거죠. 여러 차례.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감사과에서 나온 게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다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답변이 이제 뭐라고 왔느냐. 그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2020년도에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관내 사전투표 관련 개표관리,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총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 원인 규명을 소홀히 한 그죠? 직원을 상대로 주의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서 경찰이 범죄 행위자를 찾기 위해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더니 그 신분증 준 사람이 요 주민등록이 있죠. 주민등록증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경찰한테 보여만 주고 집어넣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럼 이제 원인 규명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김원철 주무관은 사전 확인해가지고 끝났다 그랬는데 그거는 또 거짓말 또 친 거예요 이게. 이 사전 확인만 해도 이게 원인 규명한 거예요. 1단계, 2단계까지 안 가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김원철 주무관이 원인 규명 제가 봤을 때 원인 규명에 대해서 네. 정의 같은 거는 솔직히 저희 감사과에서 뭐가 원인 규명이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 큰 발생시켰고 저희가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개표 관리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편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게 과연 이제 원인 규명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쪽에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보세요. 아니 그런 절차가 바로
공직선거 사무 절차 편람들이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매뉴얼 그런 걸 아닙니까?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원인 규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감사를 하려 그러면은 예, 이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을 때는 아래 단계별로 불일치 사유 확인이 가능한 단계까지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사전 확인, 이 1단계 확인, 2단계 확인, 필요시에는 어디까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필요시까지만 하면은 다, 원인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당시 개표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런 그 절차, 아까, 우리 감사과에서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도 절차를 어기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과에서도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려고 하면은 당신 그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주의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을 때는 아래 단계별로 불일치 사유 확인이 가능한 단계까지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감사도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사과 그 국회에 와가지고 우리 그 누굽니까? 예? 감사관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특혜 채용이 무슨 말씀 예, 아시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지가 어. 뭘까요?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 공개, 그러니까 예. 거기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등록증 꺼냈는데 거기에 있는 성명, 그죠? 네. 그다음에 주소.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이 이 사람이 이상이 있다 없다 알려고 하면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어떻게 자세한 거는 아니지만 아니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이제 꺼냈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경찰 공무원은 보지도 없앴는데 신분증을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지난번에 답변한 것처럼 싶으신 게그 지난번 부분을 답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부문을 그 분석해야 된다는 자 말씀인가요? 2020년도에 전라북도에서는 종합감사 실시해가지고 아니, 여러 번 절,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절차대로 네, 예. 절차대로 했는데 직원 3명이 네. 주의 조치를 받을 만큼의 표관리를 소홀히 했다. 규정을 그런 어겼다. 거죠. 그게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소홀이라고 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한 거예요. 근데 소홀히 한 거를 제가 김원철 주무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접수 시 투표로그, 투표자 수, 교부 매수, 자녀 매수, 기재사항 확인 여부 및 그 결과를 재확인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원인 규명을 다한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진 않은 거네요. 그러면 그 말씀만 들으면 그쵸? 아니죠. 단계별로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 확인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1단계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1단계 근데 재확인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 단계 1단계까지 가서 다 끝났으면은 2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전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게 원인 규명한 거죠. 근데 김원철 주무관은 사전 확인은 했는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확인한 거를 가지고 원인 규명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당연히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정보공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의 제기도 하고 마찬가지 아까 이것도 다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이게 이의 제기라든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뭐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 형사고발, 민사고발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자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런 그 공무원들이 우리가 감사실에 감사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직원들이 절차에 의해서 법과 규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그 짓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에 그 전라북도 선관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판석 국장 그다음에
그때 윤옥 네. 선거 2과장, 예, 예. 그 다음에 조규영 선거 1과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서. 그 2002년 5월 28일 시연회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저하고 두세 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거기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원인 규명도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바가 없다. 응?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은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고 소송이 끝이 나면 이거 확인을 하게 되면은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그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우리 기자나 경찰들, 이 수사기관에서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 중앙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라도로 보냈고, 전라도에서, 또 감사해가지고, 그래, 주의 조치 줬는데, 김원철 주무관이 얘기한 것처럼, 응? 확인했는데, 사전 확인했다.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 관상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진술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김선미 주무관이 진술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계 계장이 진술한 게 있고, 그 진술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진술이 다 이게 같은 행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진실은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세 갈래로 나눠준 겁니다, 지금. 다 달라요. 이게 지금 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진짜 책임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 지인들의 이제 직무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더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한테 주어진 일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다 녹취가 되지 않습니까? 녹취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저하고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정보 공개도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고 소극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 행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해라.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원래는 다 오픈하는 거예요. 원칙은 공개인데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는데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소관 부서가 따로 있고 또 법이 또 있고 하니까 아무튼 뭐 기자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도 말고 전화를 주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김원철 주무관이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소홀히 한 데가 이게 그러니까 원인 규명만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감사과에서 할 일이 많아요. 보관하고 4, 5일 동안 보관하면서 거기서 직원들이 정말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정말 순찰해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잘 더 보완해서 할 생각이에요. 네, 물론 그렇게 지난번 그런 일이 있고 지금 또 어쨌거나 이런 선거 관리에 문제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 자체가 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총장이나 차장이 사표 내고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표 내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박찬현 사무관님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열심히 저는 일을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잘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일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걱정 없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용기 내시고 또 또 이제 혹시나
전화가 또 하게 되면 좀 답변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래 통화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